주식 투자에 있어서 정책 발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대놓고 키우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지속적인 추진 발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쌀쌀해진 10월을 조금 대표줄 따끈따끈한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바로 AI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3,000명의 인재 육성과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라는 아주 큰 포부를 갖고 있는데요. 한 3년, 5년짜리가 아니라 자그마치 10년 동안 약 2조를 투입해서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10년일까? 세계 AI 반도체 시장이 1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6배의 성장을 하는데 한 1170억 달러, 하나로 135조, 거의 잭팟인 시장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어느 정도 많이 육성이 된 반면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이 AI 반도체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부가 이 AI 반도체를 약간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낙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AI 반도체 사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 정부가 사업을 할 때 좀 주관하고 총괄을 시켜놓은 총대를 매놓은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기 아쉬우니까 비록 정부의 수행기관에 속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AI 반도체의 시장이 커짐에 따라 좀 더 웃을 수 있는, 또 이에 발맞춰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인데요. 그것도 제가 하나 더 덤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AI 반도체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저도 문과라서 잘 모르긴 한데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시스템 반도체가 전체적인 데이터 수집, 모으고 학습 추론하고 가공하고 돌리는 이 전 과정을 뜻한다면 이 AI 반도체는 그 중에서도 학습 연산 이 부분에 특화된 그런 반도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고 특히 전력 사용량이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반도체이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곳이라기보다는 모바일, 가전용, 차, 드론, CCTV 이 정도에는 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좀 했나 봤더니 세 분야로 나눠놨더라고요. 서버, 모바일용, 엣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이 총괄 주관하는 그런 기업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럼 걔네가 대단히 가능성이 크겠죠? 그 기업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무래도 이 서버 구축이 제일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주관하는 기업은 바로 SK텔레콤입니다. 그 AI 반도체 코어 프로세서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연산을 할 때 200조회, 1초당 200조회였는데 이거를 1초당 2000조회로 올리겠다, 이 성능을 좀 올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런 AI 프로세서는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디든지 쓸 때마다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머리 기술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부품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경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SKT 가자가 아니라요. 여러분,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이 SK텔레콤마저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좀 가나 했더니 이제 좀 SKT가 AI도 좀 잘하고 클라우드도 잘하고 좀 하나 했더니 분할을 시킨대요. 모빌리티 부분과 이 AI 부분을 따로 빼고 기존의 통신사와 모바일 부분은 SKT에 남겨두겠다고 합니다. 물론 물적 분할이라 함은 이 새로 분사된 애들의 지분을 100% 갖고 있긴 하나 내 품 안에 있을 때와 저 밖에 있을 때 그 거리가 다르잖아요. 이번에 그 LG화학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LG화학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먼발치서 보기에는 그냥 아이고 좀 어떻게 안 됐다, 그냥 좀 되게 주주들 속이 쓰리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뭘 속이 쓰려, 속이 지금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최고의 이런 공감을 높이는 방법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역지사지. 이게 진짜 공감 지수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돼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 부분이나 이 SKT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말도 안 나와 이제 SK텔레콤에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 나중에 분할된 SK 뭘로 나올지 몰라. AI SK 어쨌든 이 분할된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분할을 하게 되면은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분할을 시킬 때 우버 알죠? 택시가 이 SK 모빌리티 사업부에 1,000억 투자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만큼 저는 성장력 있는 그런 기업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모바일 부분을 총괄 주관하는 기업은 바로 텔레칩스입니다.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내 오디오, 디스플레이 이런 것을 좀 구성하는 반도체 칩, 그리고 스마트홈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모바일용이라 하면 아마 이 자율주행 쪽 반도체, 그리고 그 드론에 쓰이는 그 반도체를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는 멀었다. 그들을 따라갈 수 없다. 대신에 우리가 잘하는 카메라랑 반도체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서 그 반도체에 속하는 기업이 텔레칩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 10월부터 개발에 들어가서 23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미래 사업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짜놓은 그런 기업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래는 창창해 보이는 그런 기업. 약간 테슬라 느낌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식이라는 것도 기대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기대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얘네가 만드는 것 중에 이런 통신의 지원, 좀 강화 지원하는 그런 반도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율주행에서는 이 통신 5G를 이용한 이런 통신 기술들이 매우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첫 번째 샘플이 나왔고 2022년부터 양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NPU가 장착된 반도체 칩이 있는데요. 이 NPU라는 것은 약간 신경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애플 폰에 보시면은 뭐 얼굴 인식이나 생체 인식 진짜 잘해주잖아요. 약간 그런 걸 NPU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할 때 앞에 생체 인식이나 뭐 여러 가지 지형들을 분석해주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NPU가 탑재된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핀5라고 부르던데 이름 귀엽네요. 이거를 2021년 내지 2022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얘네가 팹리스 업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는 삼성에서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텔레칩스가 이 설계를 잘해서 좋은 제품을 또 만들어낸다면 이 삼성의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좋은 거죠. 마지막은 바로 엣지 분야입니다. 이 엣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클라우드 이런 대빵 메모리로 가기 전에 거치는 한 로컬 폴더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람으로 치자면 이 뇌 말고 약간 척수? 약간 이 정도? 가기 전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똑똑 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을 엣지라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이 거대한 메모리 클라우드에는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업에서의 총괄 주관하는 기업은 바로 넥스트칩입니다. 이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NCN의 자회사예요. 블랙박스를 만드는 그런 시장 점유율이 높은 블랙박스를 만드는 기업의 자회사인데 얘네가 블랙박스를 만드는 건 아니고 오토모티브라고 해서 여러분 이 주차하실 때 뒤에 이 감지해 주는 거 있잖아요. 부딪힐 것 같으면 삐삐삐삐삐 해주는 그거. 그거를 해주는 이 ISP 이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영상 반도체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넥스트칩이라는 회사에 188억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이 엣지 기술, 그다음에 그런 관련된 초저전력 엣지 플랫폼 이런 걸 만들어라 이런 걸 시킨 거죠. 그리고 얘네가 지금 ADAS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자율주행할 때 필요한 그런 장치 중에서 영상에도 NPU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영상 엣지 프로세서를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아파치 5. 근데 이 NPU 기술이 좀 까다롭다고 해요. 넥스트칩 같은 경우도 이 헝가리랑 협업을 통해서 라이센스를 제공받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정부가 밀어줄, 그리고 이거 할 때 얘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뭐 정부 기관 그리고 뭐 카이스트 애틀이 다 들어갑니다. 얘네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이번에 NPU 기술을 국산화를 시킨다면 넥스트칩에게도 또 우리나라에게도 정말 좋은 일이 아닐까, 좋은 호재가 아닐까 하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술이 좀 잘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가 차 사고 났을 때 그 영상을 바로 보험사, 구급차, 경찰
직방으로 쏘아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칩을 빼서 확인을 해서 그럴 게 아니라 정말 고화질의 영상을 그렇게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랑 비슷한 기술은 이미 현대 신형차부터 보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주행 영상 기록 장치인가? 아마 휴대폰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자동적으로 이 사고가 났을 때 CCTV에서 그걸 감지해서 쏴주는 거랑 일일이 이제 사용자가 하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얘네 또 모회사가 누굽니까? 엔신이잖아요. 블랙박스 점유율 60에서 70%. 자, 얘네가 이 NPU를 장착한 완벽한 객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그럼 그거 다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엔신 블랙박스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서로 주고받고 먹고 놀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기대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덤으로 아까 이 정책 사업 기간하고는 별로 상관없지만 이 AI 반도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주목해야 할 기업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이 기업은 제가 그 소부장 반도체 정책 발표 영상 찍을 때도 kop사리로 껴 넣어봤는데 여기에도 kop사리 껴도 될 것 같아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원래 이 친구가 하는 건 MCU라고 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즉 리모컨 같은 걸 만드는, 리모컨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5위에서 4위로 뛰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원래 가전 모바일용에서 집중했던 어부 반도체가 이 4차 산업 전환에 맞이해서 산업용 그리고 이 오토모티브 차 부분이죠. 자율주행 차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엣지를 접목한 스마트 MCU를 만들겠다. 즉 효율성은 빠르되 여기 뭐 휴대폰이랑도 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로 만들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한 번 더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 어버브 반도체는 약간 느낌이 그 스토브 리그 아시나요? 이 스토브 리그의 약간 드림즈 같은 느낌이에요. 탄생 배경이 그렇게 순탄지 않습니다. 옛날에 LG 반도체 있던 시절에 그때 뭐 현대전자였나? 같이 합쳐서 뭘 만들었어. 근데 잘 안 됐어. 그래서 뿔뿔이 흩어질 뻔한 것을 지금의 채원 대표가 여기 이걸 모아가지고 그래 우리끼리 한번 힘내보자 하면서 만든 게 바로 어버브 반도체였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LG 반도체 직원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LG전자랑 협력 싸더라고요.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팹리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우리나라야 파운드리는 돈 있는 그런 기업들만 하는 거고 삼성 이런 데만 하는 거고 팹리스 설계 부분에는 이제 인력 싸움이거든요. 고급 두뇌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삼성 DS 전무이자 그 미국에서 어디서 뭐 한 사람을 데려와서 이 개발 본부장으로 앉혔다고 합니다. 예사로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고급 인력을 좀 쟁취를 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더 눈여겨봐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AI 반도체 관련해서 정책 및 관련 기업들을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우리나라가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이 특허율을 봤을 때도 미국이 40, 중국이 30, 그다음에 한국이 10, 나머지가 뭐 이스라엘이었나? 그래서 막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은 그렇다 쳐. 이스라엘은 왜 들어가 있지? 했더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제일 많은 국가잖아요. 진짜 앞으로 자녀가 생기면 진짜 저는 유대인 공부법 시키려고요. 무슨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어쨌든 간에 아직은 1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가진 AI 기술의 84% 정도를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솔직히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 조그마고 이 한정된 자원인 나라에서 저는 그 정도도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고 이 자원이 없으면 인재가 난다고 하더니 약간 진짜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3,000명의 인재를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 그래도 한 3달 전부터인가요? 메일이 날라오는데 직장에서 메일이 날라오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AI 부분 대학원 모집합니다. 지원금 줄 테니까 지원해 줄 테니까 들어가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놈의 AI야 이러고 그냥 넘겼었는데 지금의 정책을 위한 약간 포석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지원을 받고 열심히 학위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학위만 따시지 마시고 좋은 AI 관련돼서 좋은 논문, 좋은 연구 해주시고 아니면 교육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우리 새싹 같은 아이들에게 AI의 또 참맛, 재미를 많이 느껴서 또 다른 인재를 키워서 이게 지속 가능한 좀 사업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갑자기?